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기분 좋게 1교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서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강한 종목만 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변동성이 심하다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내만여의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에서 FOMC라는 이슈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향성 잡기도 어렵고 이슈도 많은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넣고 계신가요? 제일 궁금한 건 아무래도 전문가님들, 불개미 주식학원의 1타 강사쌤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지입니다. 오늘은 수급 분석의 1타 강사 범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강한 종목만 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어후, 으라차차. 손실난 나의 포트폴리오를 수익이 강한 종목들로 바꿔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수업 시간이고요. 수급 분석의 1타 강사 범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범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한 지도 한 3, 4주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오다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는데 괜찮으셨어요? 딱 도착하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네. 그래도 뭐 다행히 계속 올 때 온 게 아니고 근처에 왔을 때 비가 와가지고 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럭키 보이예요. 네. 그래서 우산이 네. 그래도 있었습니다. 우산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네. 항상 준비하면서 네. 주식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네. 준비하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네,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먼저 해주세요. 일주일 만에 오셨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예, 범프로입니다. 또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 예, 금요일 날 방송 와서 이제 목요일,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목요일 파트라서 이렇게 목요일 날 왔는데, 자, 시장이 저번에도 2600선에서 마감이 돼서 좀 들떠서 이제 왔는데, 맞아요. 오늘 또 이제 마감해서 딱 보니까 그래도 2600은 또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위아래 변동성이 뭐 0. 몇 프로 정도? 근데 업종들의 온도 차이는 좀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저번 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2600선을 좀 지키고 있는데 어떤 업종들,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업종들도 크게 또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제약 업종들을 좀 눌려가면서, 그러니까 시장은 지켜주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섹터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역시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올라가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뭐 또 당연히 또 포트를 또 세워 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이제 깨져가는 또는 떨어져 있는 포트에서는 오히려 또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순환 관점에서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중요한 또 6월 달이 되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섹터 강의와 네. 또 이제 분석 자료들까지 잘 공부해 보시면 아마 6월 달 시장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난 내 포트를 수익으로 체인지하게 도와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저희가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범쌤과 함께 시장 간단하게 볼 거고요. 섹터별로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쌤이 오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볼 테니까 50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쌤, 저희 이제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또 구호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있잖아요. 한번 외쳐보고 힘차게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슈퍼맨, 넷. 제가 슈퍼맨! 포트폴리오. 네, 좋습니다. 네. 힘차게 오늘 학생분들의 손실날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수익으로 좀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먼저 좀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한번 오늘이 또 내만여의 날이었는데 생각보다는 막판에 잘 또
회복을 해준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더라고요. 네, 오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네. 일단 오후 한 2시까지는 좀 밀리는 흐름이어가지고 걱정 많이 하셨을 것 자, 같아요. 이제 5일선이 만약에 밀려서 이제 코스피가 마감이 되면 뭐 오늘 미국장에 따라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일선은 계속 지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생각보다 좀 잘 가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번 주 제가 이제 금요일 날 2,600선 이제 고점을 뚫을 때 이제 추세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조금 밀렸잖아요. 네. 장중에 한번 분봉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는 한 크게 밀렸다가 오후 이제 2시 넘어서 이제 크게 좀 올라가면서 결국 2,600선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다. 제가 이제 시장은 요즘 시장, 대한민국 시장을요, 주식시장을 누가 이끈다라고 우리 앵커님에게 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외국인이죠. 그렇죠, 외국인이죠. 네. 그래서 최근 6월달 들어와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약해졌는데,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음. 다행히 네. 기관이 또 대량 수급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한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지금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이제 외국인 수급은 약 한 700억 정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범위가 네. 크지는 않은 것 크진 같아요. 않죠. 네. 크진 않고 다행인 거죠. 올해 뭐 1월 달부터 한 5월까지는 거의 13조 넘게 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뭐 이탈이 뭐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이 수급을 개인이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기관이 거의 9천억 가량, 거의 네. 뭐 1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또 웃긴 게 뭐냐면요. 네. 기관이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 그리고 지금 6월 달까지 해서 네.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어. 항상 매도만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제 기관들이 좀 받으면서 살짝 손바꿈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 추세가 만약에 무너질 거라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받았을 텐데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받으면서 좀 뭔가 손바뀜, 섹터에서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주도 흐름도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오늘 옵션 만기여일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 거지 사실 뭐 다음 주부터 다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이제 5월달, 6월달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게 부채 협상이었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 가장 큰 이제 우려해야 되는 리스크는 금리 인상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6월 15일날 이제 FOMC에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예상치 않은 게 동결 네. 또는 이제 진짜 우려수는 0.25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캐나다, 호주도 0.25 인상을 스텝으로 했고. 올렸는데 네. 결국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진짜 빅스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0.5 수준만 아니라고 하면요. 저는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오. 이렇게 저는 네. 그렇게 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상방 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만약에 눌려간다 그러면 오히려 현금 확보하는 구간보다는요 오히려 더 담아야 될 시기지 않나 오, 그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폴리오 이제 섹터 강의를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한번 범쌤과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전히 지금은 범쌤이 우리가 종목들을 담을 시기다,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대응을 하는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의실이 있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오시면 그 전문가님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강의 자료도 함께 챙겨가실 수 있는 저희 소통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그 평소에 쓰는 톡이에요. 슈퍼맨 포트라고 5글자 검색을 해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8888번 누르고 슈퍼맨 포트폴리오 공식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범프로쌤 그리고 주식 천하장사쌤과 또 장중에 실전 교육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오늘 범쌤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영상 하나 챙겨볼 거고요. 그 뒤에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강한 종목만 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슈퍼맨 포트폴리오입니다. 범쌤과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앞서 시장 간단하게 봤고 이제 섹터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도 보고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쌤 저희가 이제 수급 분석 섹터 점수표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뭐 일단 수급이 가장 강한 섹터를 들어와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그러니까 실적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한데 대형주의 추세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이제 분석하기 전에 이 업종이 속해 있는 대형주가 결국 어떤 차트 흐름으로 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게 섹터 오. 분석 기본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반도체 하면 어떤 종목이 가장 떠오릅니까? 삼성전자가 딱 그렇죠, 떠오르죠. 삼성전자.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장 또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인데 그런 반도체 업종이 좋아지려면 삼성전자의 차트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들은 지금 꼭 봐야 될 업종 안에서 네. 별표 4개인 오. 그 업종으로서 네. 지금 반도체의 한번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섹터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자, 약간 좀 꺾였어요. 네, 약간 꺾여서 사실 저도 이제 별표 5개를 주려고 했었는데 네. 또 새로운 업종이 또 별표 5개가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한 개를 좀 뺐습니다. 왕관이 한 네. 개밖에 없군요. 근데 네. 추세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자가 이제 눌림을 워낙 이제 반복적으로 했던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4월 달에도 한번 이게 눌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 3월 달에 눌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가고 나서 이제 결국 7만 전자를 뚫고 나서 다시 이제 7만 초반대까지 이제 밀려났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더 추세가 또 강하려면 네. 차트의 일봉 추세보다는요 주봉 추세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주봉에서 결국 이 120주선, 이 회색선이 120주선인데 여기가 딱 69,500원 요 라인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번 주 이제 금요일 남았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 또 거래일이 있을 텐데 여기가 만약에 69,000에 삼성전자가 깨진다 그러면 다른 반도체 업종들도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네. 포인트를 좀 네 개가 그래서 지금 별표는 4개였는데 네. 이게 만약 삼성전자가 여기를 깨진다 그러면 별표 3개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지금 별표 4개지만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 마감이 되고 다음 주에도 또 탄력적으로 간다고 하면 네. 더 오히려 5개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120 주선을 지켜주는지 이탈을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네. 결국 근데 저 반도체에서는 좀 안 갔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뛰고 있다라는 것은 네.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네. 장중에 오늘 반도체 대장으로서 12%가 올라간 흐름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5월 말 정도에는 움직임이 없었다가 이때 당시에 주로 움직였던 게 삼성전자와 장비주들이 강했어요. 네. 장비주들이 강했는데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속해 회사거든요. 네. 근데 패키징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회사로 엮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하면 소부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장비주가 강했다 그러면 요즘에 다시 소재주들이 다시 이제 순환 도는 그림이다.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 라인대를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 반도체 업종들 자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걸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나 더 보나요? 여기까지 볼까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가 이제 잘 버텨준다고 하면요. 네. 결국 이제 지금은 좀 눌려 있어요. 장비주들이 조금 눌려 있는데 그 전 5월 말까지는 장비주들이 강했다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 21선 지지받고 다시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흘러간다. 그럼 이제 한미반도체 이제 장비주 또는 그런 이제 부품 관련주들까지 추세가 올라오면서 별표 5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중심은 삼성전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수급 분석 섹터 점수표 첫 번째로 저희가 점수를 줬던 거는 바로 반도체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범쌤이 지금은 별표 4개를 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120 주선을 이탈을 하는지 지켜주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반도체주 안에서도 소재나 부품,
장비주,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도 장비주를 봐야 되는지, 소재주를 봐야 하는지, 부품주를 봐야 하는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4개였지만 삼성전자가 120주선을 이탈한다면 별표가 3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범세의 말씀까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수급 분석 섹터 점수표 첫 번째는 반도체가 별 4개였고요. 네. 다음은 어떤 섹터 볼까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별표 3개였는데 네. 요번 주에 별표 오. 4개가 된 오. 섹터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인가요? 바로 그게 재건 섹터였죠. 아. 제가 건설 기계, 그러니까 굴착기 회사 이런 업종들이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좋게 보인다. 오. 별표 3개인데 제가 이제 6월 오. 21일 날 재건 박람회가 있다. 그러니까요. 영국에. 그래서 오. 6월에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업종이 재건주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만약에 재건주들이 올라가면 별표를 더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저번 주는 3개였지만 이번 주는 4개로. 오.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다른 수급이 또 붙는다 그러면 5개까지도 올라갈 늘어날 수 수 있는, 있나요? 늘어날 수 오. 있죠. 한번 차트 보면서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번 주 제가 이제 탑픽으로서 봤던 그걸 건설기계 바로 두산 밥캣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6월 2일 기준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이니까 그때는 이제 56,000원이었거든요. 56,000원에서 이렇게 딱 마감이 돼서 제가 저번 주에는 별표 3개를 3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주 이제 3거래일 정도 지났는데요. 이게 아. 월요일 날 8%가 급등이 나왔고 네. 그리고 오늘도 0.3%가 움직였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올라가면서 결국 두산바켓이 실적 이슈로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한데 결국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토목 회사들이 네. 이제 흐름이 좋아지면서 결국 이게 수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안 갔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순환이 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바로 HD,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거든요. 현대 인프라 코어. 자, 이 종목도 제가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네. 두산 바켓이 가면 이 업종들이 못 갔던 업종들이 좀 따라갈 수 따라간다. 있다. 그러면 네. 별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별표가 하나 늘어났네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오. 12%가 뜨고 이 종목이 또 추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다른 또 안 갔던 뭐 굴착기 회사들 뭐 예를 들면 뭐 HD, 뭐 현대 건설기계 이런 네. 종목들도 지금 한 일주일 동안 흐름이 좀 좋았거든요. 오. 자, 그런데 왜 별표가 지금 4개일까? 네. 결국 지금 수급 흐름은 딱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어디요? 실적이 좋아지는 네. 굴착기 회사들과 아. 실적이 좋아지는 이게 전력 변압기 회사들 네. 대표적으로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현대 일렉트릭 이 회사만 겹쳐져 있는데 네. 재건 업종이라면 결국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결국 6월 21일 날 영국에서 이제 그 재건 그런 박람회. 포럼이 네. 있다고 포럼.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국 키포인트가 되는 업종들은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 네. 대표적으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삼부토건인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을 네,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삼부토건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재건을 많이 한다면 실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종목이 움직이는 업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움직이는 업종들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중대형주들이 올라갔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일정이 가까워지는 6월 22일 날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 네.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오. 실적과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테마성이 짙은 그런 관련주들까지 급등이 나올 수 가능성이 네. 있지 않나. 그러면 저는 그때 가서 별표 5개, 별표 오. 5개를 네. 드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대형주들만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4개의 수준인데 네. 별표 5개가 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재건 어떤 업종들이 또 재건에 속해 있는 네. 그런 이제 종목들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제 재건 또 그런 중소형주들이 뭐가 있는지 또 이게 X 파일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 대형주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중소형주들이 좀 어떤 구성 종목들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제 범프로가 직접 만든 관련주 정리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우리 앵커님이 한번 참여 방법 말씀 주세요. 재건 관련주라고 재건 관련주 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막상 어떤 종목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 한두 개 정도는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중소형주가 6월 중순쯤에 투자하기 좋은 적기다라는 범쌤 말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쌤이 준비했습니다. 재건 주요 종목 총정리 엑스파일을 직접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엑스파일 받아보시고 열어보시면 안에 중소형주부터 대형주,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재건 관련주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 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톡이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하는 버튼 눌러주시고 슈퍼맨 포트라고 5글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강의실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들어오시면 재건 관련된 주요 종목들 완전 분석하는 엑스파일을 범쌤이 직접 수업 끝나고 강의실에 올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재건 관련된 대형주, 중소형주 한 번 더 정리해보시는 시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네. 저희가 이제 재건 관련된 거는 몇 점? 4점? 4점. 별 4개 네. 주셨고요. 다음 섹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별 5점이 나오나요, 바로? 아니요. 이번에도 저번 주에 3개였다가 네. 이번 주에 4개로 올라간 그 업종. 오. 요즘에 사실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네. 그 섹터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어떤 섹터인가요? 어제 가장 핫했던 조선주?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올라갔던 2차 전지? 그렇죠. 아. 에코프로가 네. 속해 있는 2차 네. 전지. 자, 2차 전지 업종들이 그래도 수급이 좀 요번 주에 가장 네.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간 거 아닌가. 그동안 그래서 좀 많이 쉬었다가 또 갑자기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별표 5개를 주지 않고 네. 왜 4개를 하나만 왜 줬냐면 빼줬을까? 진짜 실적이 좋고 다 좋은데 아직 대형주들이 전고점을 뚫지 못했다.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네. 뚫으면 저는 5개를 줄 수 있는 그런 오. 업종이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4개고. 그렇죠. 네. 4개인데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적도 실적인데다가 최근 이펙트가 좋았던 거는 결국 이제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 테슬라. 네. 그렇죠? 테슬라가 뭐 기사가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연초 대비해서 한 70, 8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200가 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테슬라가 올라가면 그 네. 작년에도 테슬라 힘이 좋았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업종이 좋았고 네. 또 지금 흐름도 또 이 테슬라 흐름이 좋으니까 네.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어제 핫했던 에코프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자, 에코프로가 어제 장중에만 무려 16%가 올랐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지금 20조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니까요. 와 이게 뭐 20%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번 주 흐름은 딱 여기였어요. 여기여가지고 방향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다행스럽게 또 에코프로를 많이 또 들고 계신 분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근데 별표 4개다. 근데 앞에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좀 있어서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 이제 사실 에코프로를 저지할 수 있는 섹터는 없다. 사실 거래대금도 가장 강한 섹터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실적도 가장 성장성이 좋은 섹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전고점. 그러니까 결국 에코프로도 전고점에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얘기가 좀 많이 안 나오는 종목이 어떤 LG 에너지 종목?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요즘 좀 잠잠해요. 잠잠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왔다 갔다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한번 52주 신고가로 빡 찍었는데 네. 아직 LG 에너지솔루션 52주 신고가를 못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들은 좋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움직임은 둔하다.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박스권 흐름. 근데 차트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대형주 네. 흐름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정배열을 잡고 있는 대형주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 종목은 지금 벌써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2차 전지에 별표 4개를 준 이유는 요거를 만약에 뚫지 못한다 그러면 네. 다시 밀린다 그러면 아쉽지만 또 별표 3개가 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흐름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LG 에너솔루션 에코프로의 그런 흐름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들까지 중소형주.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를 대형주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중소형주에 많이 투자가 계실 텐데 결국 이 대형주의 향방이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네. 있겠고요. 저 마지막 요즘엔 그래도 그나마 아이 테크놀로지 요게 요즘에 그나마 좀 핫한 것 같아요. SKI 테크놀로지. 네, 아이 테크놀로지. 왜냐하면 네. 사실 전년도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갈 때 또는 에코프로 갈 때 혼자 안 갔어요. 혼자 못 갔습니다. 네. 혼자 못 갔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가장 탄력성 있게 네. 갔던 대형주 중에 하나가 또 SKI 또 테크놀로지 이게 아니겠습니까? 혼자 네. 뒤늦게 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최근에 네. 이제 분리막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네. 요즘에 2차 전지가 조금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는 네. 결국 이렇게 양극재와 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뭔가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새로운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네. 아니면 마그네슘이라든지 또 리튬 안에서도 뭐 네. 새로운 리튬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안에서도 이게 소부장이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쵸. 2차 전지 내에서도 그쵸. 계속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이게 반도체 안에서도 뭐 인공지능이 좀 네. 엮이다 보니까 새로운 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뜬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만약에 대형주의 흐름이 좋아질 거라면 네. 아마 SK 하이테크놀로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대형주를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아쉽게 네. 이제 다음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별표 4개였다가 네. 3개로 또 떨어진 섹터들도 있어요. 아, 4개였다가 3개인 네. 섹터? 네, 저번 주는 4개였는데 이번 주는 네. 3개. 이번 주 좀 어제 좀 떨어진 섹터가 바로 조선 아니에요? 아니, 자동차 섹터. 자동차 섹터. 일단 대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아차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 자동차가 갈 듯 잘 안 가요. 실적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게 실적이 그러니까 테마성이 그러니까 코스피가 네. 저번 주 2,600과 지금도 2,600이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빠졌고 2차 전지로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테마가 결국 키는 동일한데 그 안에서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기아차와 현대차 자동차에 그러니까 별표 네. 4개였다가 3개로 준 이유는 61선을 깨졌어요. 어제 근데 기아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쵸, 기아 학생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좀 수급의 순환이 있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가면서 자동차는 수급이 좀 빠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워낙 이제 자동차 업종들의 실적이 7월 말이 2분기 실적 발표되는 시점인데 네.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네. 오히려 한 번 더 숨고르기 단계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결국 이제 기아차가 다시 이제 올라갈 때 별표를 다시 한번 4개를 주도록 하겠고 만약 여기서 머물고 있다고 하면 네. 별표 3개에서 좀 흘러가겠죠. 더 줄어들진 않나요?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도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인데 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섹터가 이제 자동차 자동차. 섹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큰 이탈만 없다고 하면 네. 저는 추세는 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중형주들 네. 뭐 한번 흐름을 보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차 흐름보다는 좀 차트 흐름이 좋은데 네. 그래도 21선을 좀 이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SL입니다. 그러니까 SL 대부분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21선은 좀 이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1선 아래,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의 흐름을 보고 중소형주가 같이 흔들리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아차가 다시 이제 61선을 올라간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들도 다시 별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한번 네. 그 흐름을 다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 네. 주가 저희가 지난주는 이제 별이 4개였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좀 이번 주 많이 흔들리면서 별이 3개로 줄어들었던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기아의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별표가 다시 4개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동차 섹터는 근데 항상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은 종목이어서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 3개를 주셨던 자동차 섹터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재건 관련주 저희가 엑스파일 드린다고 했는데 굉장히 관심 많으시네요. 재건이 아무래도 6월 중에 큰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6월 중순에 이제 재건 관련된 포럼이 영국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재건과 관련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 엑스파일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 번에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호트 검색해 주시면은 강의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범쌤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재건 관련 주요 종목들 완전 분석할 수 있는 엑스파일 수업 끝나고 범쌤이 직접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종목을 정리해보시는 기회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범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수업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방금 예고 영상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6월 12일 오후 5시에 불개미 주식학원의 일타 강사쌤들이 개인 투자자의 행복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개미 찾아 산만리 6월 12일에 첫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거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불개미 주식학원 일타 강사쌤들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일자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6월 17일 오후 1시부터 오프라인 강연회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제는 2023년 하반기 투자 전략 공개입니다. 서대문역 KG타워 하모니홀 지하 1층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참가비 무료라고 하니까요. 김승환 멘토님, 주식어부 그리고 스타쌤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셔서 2023년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의 오프라인 강연에도 많은 참석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이 엑스파일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범쌤, 어쨌든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리고 또 진행을 하는 게 이 테마를 분석하면서 여기 안에서 강한 종목들을 이제 찾는 거잖아요. 테마를 꼭 통해서 저희가 종목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형주의 흐름을 보고 이 업종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주식에서 산업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차트만 보더라도 체감될 수 있는 게 이제 섹터 분석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형주, 뭐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예를 말씀드렸어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결국 그 따라갈 수 있는 장비주들이 움직이고 결국 일주일 뒤에 누가 갔습니까? 바로 소재 부품 회사가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환이 동시에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중형주가 움직이고 또는 다른 같은 속해 있는 안 갔던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 업종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주식에서 조금 이제 차트 분석해 보신 분들은 또는 주식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세요. 아,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 올라가고 7만 원 올라갔다. SK하이닉스도 10만 원 올라갔다. 뭐 이런 부분은 에코프로가 얼마 갔다. 이런 부분은 다 아시는데 이 업종이 에코프로가 가면 누구는 따라간다라는 이런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업종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도 차트를 돌려보시면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대형주 흐름을 보고 결국 그 안에서 안 올라간 중형주들 또는 이제 소형주들 그 안에서 순환 과정에서 전략을 짜시면 조금 더 지금보다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집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대형 주식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따라갈 만한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 관점도 되는 거고 또 이 종목을 내가 좀 들고 있다고 하면 결국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테마 정리 자료집은 제가 또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는 재건 관련주잖아요. 특히 재건 관련주는 저희가 몇 개 기업 말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건 관련주들이 한 번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쌤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재건 관련 주요 종목들 완전 분석할 수 있는 X파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 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84개 누르고 들어오시면 범쌤이 수업 끝나고 직접 올려주신다고 하네요. 섹터 대표 종목들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범쌤, 이번에는 별 몇 개 섹터 한번 볼까요? 이제 주인공이 나와야죠. 5개 나오나요? 네, 5개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섹터이기도 했어요. 아까 우리 컨대미께서 중간중간마다 얘기했던 섹터긴 한데 바로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종들. 그러니까 물론 조선업종들이 뭐 최근에 업황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진짜 흐름이 좋더라고요. 예, 뉴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이렇게 차트 흐름을 통해서든. 근데 왜 5개를 줬는가? 조선업종의 대형주들이 모두 정배율이에요. 모두 추세가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 있고 뚫은 기업들도 많다. 그러면 결국 키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대형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빅3라고 볼 수 있는 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시면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HD 한국조선해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도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해서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조선업이 좋아지고 있다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네. 이 종목뿐만 아니라 결국 삼성중공업도 오. 차트가 비슷해요. 차트가 비슷하게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 실적은 지금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좀 더 수주고는 좀 더 많습니다. 네. 많은데 올해 목표치는 삼성중공업은 약 한 30% 가까이 지금 올해 목표치를 달성을 했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약 70%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퍼센트제이가 중요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이 업황 자체가 모든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빅3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대우조선해양. 네. 대우조선해양. 자, 대우조선해양도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움직이긴 했지만 네. 결국 이 종목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찍고 우상향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업이 지금 최근 계속 수주들이 많다고 하는데 몇 년치 일감을 지금 가져온 줄 아세요? 몇 그러니까 년치? 한 10년치? 일단 네, 3년치. 3년치. 네, 일단 3년치. 너무 크게 봤네요. 네, 10년치면 뭐 네. 엄청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3년치까지는 네. 일 걱정이 없을 정도로. 오. 그래서 최근 또 이제 조선업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에게 좀 밀렸다 조선업이 그게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제일 주 리스크였죠.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이 오히려 옥석가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년치 일감이 있다 보니까 네. 3년치 일감이 있다 보니까 이건 좀 돈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좀 정리를 배제하면서 하고, 네. 너무 공격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네. 한국조선의 지금 키포인트는 역시 LNG 선박인 것 같거든요. 네. LNG 선박은 올해 들어와서 올해 전체 92%를 대한민국 네. 3사가 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포인트를 뭘 보냐면 결국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들이 따라갔다. 같이 가는 것처럼. 이거를 네. 포인트로 봤고 오. 지금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삼성중공업이 차트가 지금 단기간 안에 5,400원에서 지금 6,500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종목은 좋은 것 같은데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이 종목을 사라 그러면 좀 차트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미 좀 고적인 네.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대형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또 희한한 게 피팅 업체라든지 지금 조선업의 또 부품 회사들 있잖아요. 네.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아. 희한하게 대형주만 오, 갔어요. 네. 대형주만 좀 갔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럼 별표는 5개인데 대형주도 그렇다고 중소형주들이 차트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네. 대형주보다는 좀 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그런 이제 모티브를 좀 보면서 조선 업종들의 좀 네. 피팅 업체라든지 그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전 네. 그렇게 봐서 이 종목도 이 업종도 좀 저는 네. 또 테마 정리집을 또 만들어봤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몇 개죠? 그러면 자료집이 2개 드리는 두 거죠. 개죠. 재건 그렇죠? 관련이죠. 재건 관련 또 엑스파일과 네. 그리고 또 조선 업종에서 그러면 어떤 업종? 조선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죠. 네. 부품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종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피팅 회사들을 많이 아실 것 같고 보냉제 회사들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는 또 이제 탱크 회사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 저기서 안 올라간 종목 차트 흐름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포트에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편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도 오. 조선업종입니다. 오. 네, 그래서 네. 방송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네. 또 그것까지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지금 별표 5개 오늘의 주인공 섹터가 나왔습니다. 바로 조선 관련주였는데요. 이번 주에 조선주 대형 3사가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이제 조선주를 좀 봐야 되나라고 하지만 이미 조선 관련된 대형주들은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이제 조선주를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조선주 그리고 이 조선주 안에서도 중소형주 아니면 부품주들 아직 안 간 종목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범쌤이 만들었습니다. 조선 관련된 주요 종목들 완전 분석할 수 있는 X파일을 재건 관련주 이어서 조선 관련주들도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강의실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급 완전 분석 X파일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간다면 그 뒤따라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는 거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조선 그리고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대형주가 이미 갔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따라간다라는 포인트에서 저희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쌤이 직접 만드셨고요. 수업 끝나고 저희 강의실에 직접 이 파일들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조선 관련주, 재건 관련주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X파일 받아오실 수 있다.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범쌤, 네. 5개가 나왔네요. 오늘 별표 5개가 바로 조선 관련주였고 네. 다음 섹터 또 볼까요? 저번 주에 3개인데 네. 이거는 이제 위에서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4개에서 3개로 왔다 그러면 네.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올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재건이 있고 네. 그리고 방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산 업종은 아직은 별표가 3개다. 아직은 3개. 근데 뭐 재료는 좀 충분합니다. 6월 이제 중순에 또 이제 방산 박람회가 있고 대형주들의 차트를 보니까 아직 차트가 계속 우상향 흐름, 박스권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슈가 좀 다가올 때 네. 한번 슈팅이 나올 때쯤이면 별표 4개가 되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서 3개. 아직은 네. 3개지만 한번 6월 말 정도 안에 한번 4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 것 같아요. 결국 신고가 흐름이 12만 원. 여기만 이제 돌파되면 이제 흐름인데 네. 결국 힘을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강한 흐름이 좀 나온다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게 이제 LIG 덱스원. LIG 네. 덱스원도 결국 이제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121선을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뭐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라가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재료가 한번 오면 한 번 정도는 좀 뜰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가고 있다. 그러니까 LIG 덱스원이 한번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고 결국 전차하면 또 이제 현대로템인 거죠. 현대로템이 이제 다음 주에 결국 이제 지금 폴란드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더불어서 결국 이 21선을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방산주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대형주의 흐름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별 3개지만 네. 결국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포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7월 달에도 포럼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또 포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번의 이제 포럼 안에서 한 번 정도는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케이. 지금은 별표 3개 방산주로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섹터는 일단 저희가 섹터 분석표에서는 별표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어디요? 네? 다음 마지막 섹터 한번 더 볼까요? 마지막 섹터가 이제 잠시만요. 네. 곡물 섹터가 있죠. 곡물.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 오늘 시장에서 진짜 급등했어요. 그렇죠. 곡물 섹터가 제가 네. 2주 전에도 곡물 섹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결국 차트가 다 좋아졌어요. 제가 저번에 그 자료집을 드렸었거든요. 그걸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기회가 좀 있지 뭐 않았을까 한일 싶어요. 사료도 그래서 그렇고요. 다 사실 있었죠. 오늘 사실 준비된 건 아닌데 네. 곡물 관련주 오늘 들으신 분들도 또 제가 2주 전에 드렸던 자료거든요. 또 지금 드립니다. 이제 즉흥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즉흥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좀 차트 볼 시간은 없는데 관련주 정리를 제가 우리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섹터는 일단 곡물 관련주였는데 이거 2주 전에 수업에서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확인을 미리 하셨다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했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산 섹터와 곡물 섹터까지 마지막으로 오늘 섹터 분석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 자료집들 어떻게 가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재건 관련주 그리고 이 조선 관련주 드린다고 했었는데 방금 범쌤이 여러분들께 곡물 관련된 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총 3개의 엑스파일 자료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재건, 곡물 관련된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급 완전 분석 엑스파일 범쌤이 직접 만드셨고요. 노란톡
슈퍼맨 포트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에요. 입장 비밀번호 84개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수업 끝나고 범쌤이 직접 만드신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께 직접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자료들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미리 정리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어흥. 으라차차. 슈퍼맨 포트폴리오 오늘은 투자 분석 그리고 이 차트와 테마를 분석하는 1인자 범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하나 편입을 하실 종목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범쌤, 네.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네. 피팅 업체의 세 개 네. 중에 하나인. 네.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 주식하신 분들 좀 아실 수 있는데, 네. 자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결국 이 선박에 들어가는 피팅 이음새라고 하죠. 네. 그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선박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LNG 플랜트, 그러니까 가스 오. 플랜트에도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종합 그 공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슈가 지금 대형주들이 가다 보니까 실적은 너무 좋은데 차트가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자, 아까 대형주들이 올해 지금 4월달, 5월달 들어와서 못해도 한 15%에서 20% 좀 올라갔거든요. 다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성광밴드는 지금 이제 12,500원에서 약 10% 내외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팅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아직 좀 흐름이 전반적으로 빡삭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이 지금 저점을 이제 W자 흐름으로서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조선 업종들이 흐름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런 중소형들도 수급이 네,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 실적도 제가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죠. 얼만큼 좋아졌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년도 실적이 전년도도 좋았거든요. 오, 260억 네. 정도였는데 올해는 무려 영업이익이 500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나왔겠죠. 1분기 실적이 전년도 1분기에 31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네. 올해 1분기가 140억이 좀 나오고 있고 2분기도 전년도 80억보다는 좀 더 높은 수치로 120억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럼 실적도 좋고 좀 조선주 대형주도 가는데 부품 회사들 안에서도 아직 못 올라간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 그런 피팅 업체들이 한번 부각이 돋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 네. 전략은 제가 이제 저번 네. 편입했던 게 또 엔터지에서 큐브 엔터인데 큐브 엔터. 큐브 엔터를 또 언제 사서 또 언제 여기에 이제 매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매도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새롭게 또 편입한 게 또 성광밴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 언제 또 들어가고 또 언제 또 이제 매도 타점이 나오는지 그거를 제가 또 소통방에서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범쌤이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 종목은 성광밴드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조선주 관련주에서도 이 피팅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언제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매매에 대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강의실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 주시는 거 아시죠? 오픈 채팅방 나오거든요. 여기가 저희 강의실이고요. 들어오시면 성광밴드에 대한 투자 전략 범쌤께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범쌤, 오늘 슈퍼맨 포트폴리오도 진짜 시간이 빨리 갔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3개 자료집을 드리잖아요. 네. 곡물 관련된 종목들도 드리고 네. 뭐 재건 관련주 이런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짜실 때 네. 참고를 하시라고 엑스파일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것도 준비하신 이유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곡물주 너무 빨리 들어서 곡물주는 별표가 4개입니다. 4개. 아, 의외로 강하죠? 네. 지금 곡물주들이 좀 최근에 수산주까지 엮이면서 이렇게 흐름이 가요. 그래서 물론 수산주까지 정리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일단
곡물 관련주들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재건 관련주. 재건. 아직 뭐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아닌데 일단 재건만 포인트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조선업종들도 중요하죠. 결국 대형주들이 가다 보니 중소형주들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말씀드린 성강밴드처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이런 좀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또 이제 관련주 정리 자료집을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재건, 곡물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중소형주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 주시고요. 이 완전 분석 엑스파일 지금 수업 끝나고 범쌤이 바로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시고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범쌤과 1시간 함께했네요. 슈퍼맨 포트폴리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강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저희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슈퍼맨 포트폴리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